가슴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제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들. 이런 거 이제 브레스트 임플란트 일리스라고 그래서 유방 보형물 병증이다. 자, 과연 유방 보형물이 이런 결쇄조직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하고 관련성이 있느냐, 그런 걸 유발시키느냐. 자, 그거는 정말 오래전서부터 이제 논란이 되었었던 사안이에요. 그리고 정말 오래전서부터 수많은 의사들, 또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과연 그런지 증명하려고 애썼던 이제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1962년도에 FDA에서 실리콘 보형물의 사용 승인을 내면서 그 직후서부터 시작됐어요, 사실은. 그 성형외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학술 논문집의 이제 책임 편집장, 로드 로리히라고 하는 분이 이제 2019년에 실리콘 임플란트 일리스, 유방 보형물 병증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가지고 쓴 글이 있는데, 실리콘 보형물이 얼마나 안전하냐. 그 안전성 이슈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던 건 1980년도예요. 그 안전성 이슈를 점화한 거는 물론 이제 구축이 있고 파열이 있고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고유의 문제들이 이제 있었고, 구축이나 파열은 국소적인 문제지 전신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국소적인 문제 말고 전신적으로 이거는 문제를 갖다 초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신문하고 잡지 방송들이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이거를 이제 뒷받침했었던 게 어떤 의사들이 자, 이게 실리콘 보형물이 유방암을 유발하는 것 같더라. 암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더라. 또는 이제 그 외에 어떤 결쇄조직 질환과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케이스 리포트, 이제 증례 보고를 갖다 이제 써낸 거예요. 이제 그런 몇몇 보고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신문들이 엄청 이제 이거를 갖다 이슈화를 시키게 됩니다. 사실 이게 언론에서 시작된 거예요, 요 이슈가. 자, 밝혀진 건 하나도 없이 언론에서 맨날 떠들고 이제 거대 로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걸 한번 이렇게 뭐 해보겠다고 이제 하니까 FDA는 이제 골치가 이제 아프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 사회적으로 시끄러우니까 보형물의 어떤 문제가 이제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무도 증명하지 못한 것도 사실인데, 이 보형물에 확실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맥건과 멘토로 이제 그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자, 너희들 실리콘 보형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체의 어떤 이제 결쇄조직 질환, 이런 뭐 유방암 이런 거하고 상관없다는 거, 너희들이 일단 먼저 근거부터 이제 좀 갖다 대라. 그거 할 때까지 너희들이 일단 판매 정지. 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권고 사항이긴 했지만은 그게 이제 1990년대 초였고,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서 실리콘 보형물이 금지된 게 아니고 하도 언론에서 시끄러우니까 FDA가 일단 그렇게 눌러놓은 거예요. 그걸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데, 모라토리움에서 7년 후 1999년에 미국의 이제 인스티튜트 오브 메디신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생리학자, 뭐 생화학자, 뭐 의사 뭐 할 것 없이 정말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실리콘 보형물의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책을 출간을 하게 돼요. 굉장히 광범위한 연구를 갖다 다 묶은 건데, 그때까지 이제 그 이루어졌었던 모든 어떤 연구들을 갖다 전부 다 집대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실리콘 보형물들이 암이나 자가면역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사실은 여기에서 논란이 어느 정도는 일단은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유사한 연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죠. 결국은 인스티튜트 오브 메디신에서 이제 얘기했었던 어떤 연관성 없음, 요거를 반복적으로 이제 증명하는 이제 그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게 된 거예요. 수도 없이 나왔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FDA에서는 2006년도에 들어가지고서는 재허가를 하게 된 거죠. 실리콘 보형물 이제 써라. 근데 이제 조건이 있는데, 포스트 어프로벌 스터디라고 그래가지고 멘토를 몇가 이제 너희들이 이제 팔면서 이 보형물 쓰는 환자들을 추적 조사를 해서 잠재적인 어떤 장기적 위험도 이거 모니터링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또 연구들이 나오게 돼요. 치과형 임플란트부터 해가지고 인공관절, 뭐 인공심장판, 인공판막 뭐 등등 인공혈관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이렇게 몸에다가 이물질을 넣는 수많은 수술 중에서 유방에다가 실리콘을 넣는 이것만큼 혹독한 검증을 받은 이런 거는 정말 지금도 그게 계속되고 있어요. 심지어 그 검증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의혹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데이터로 보여주고 아무리 과학적인 결과로 보여준다고 해도 괜찮아 그거? 그래도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의심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실리콘 보형물 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의혹은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존재하는 거 맞느냐? 그거는 지금까지로 봐서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 옆산에 구미호가 살아. 너 봤어? 자, 본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없다는 증거는 뭐야? 구미호가 없다는 증거 내놔봐. 자,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현재로서는 어쨌든, 확실한 어떤 이제 정의가 없지만, 유방보형물 병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환자와 의료진들, 또 언론, 이런 데서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실리콘 그거 몸에 갖고 있는 그거 안 좋은 것 같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어떤 소리, 소문, 옆산에 구미호가 살아라고 하는 거와 비슷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등장하는데 보형물 파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형물이 터지면 그러면 실리콘 젤이 이제 몸으로 흡수되지 않겠느냐. 그 흡수되면서 전신적으로 어떤 몸을 망가뜨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 결핍 질환이나 암이나 이런 걸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어떤 의심들이 또 이제 쏟아졌죠. 2007년 이전까지조차도 수도 없이 많은 대규모 연구에서 자, 파열이라고 하는 게 국소적인 문제를 초래할지언정 전신적인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도 반복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제 밝혀진 사실이에요. 걔네들이 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모유수라는 임산부가 보면 파열이 있다는 게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모유에서 실리콘 함량이 더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 년 전에 방송사에서 이제 보도했었던 이제 실리콘이 이제 그 어떤 모유 수요. 자,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실리콘의 파열과 이제 피막의 파열, 그 다음에 유두까지 어떤 이제 그 경로의 형성, 이런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예요. 한 2018년 정도에 이제 코로니우스라고 하는 이제 선생님이 논문 발표를 했는데 애널스 오브 서저리라고 하는 저널에다가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환자들을 갖다가 추적 조사를 7년을 했었어요. 이런 이제 어떤 결체조직 질환과 뭐 스웨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주로 이제 말라가는 건데 이제 몸이 눈물 잘 안 나오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스웨그렌 증후군과 유방보염은 간에서 상관관계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아마 이제 가장 대규모의 조사에서 결체적 질환과 유방보염 간의 이제 연관성을 갖다가 밝힌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거의 유일해요, 사실은. 이게 나오면서 이제 온 또 이제 미국에서 미디어들이 시끌벅적해졌죠. 그런데 코로니에스의 연구가 나오고 난 직후에 FDA에서는 서한을 또 이제 보내요. 자, 코로니에스의 이 연구는 결론을 갖다가 이제 보면은 좀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 이거 고지고대를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이제 오류와 어떤 이제 그 문제점들이 좀 있는 연구 결과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크게 첫째가 수는 많은데 수집 과정이 일관적이지는 못하다. FDA 이외에도 이제 또 다른 학자들이 여러 가지 비판들을 또 냈는데 코로니에스 연구가 자가면역 질환의 증상들을 갖다가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의사들이 어떤 진단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여성들이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거. 나 요즘 힘이 좀 빠져. 난 여기저기 아파. 자, 이런 증상들, 셀프 리포트를 갖다가 근간으로 이제 했었다라고 하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질환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 갖다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전문의의 어떤 이제 그 소견과 그 진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의혹들은 많이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도 연구들이 나와요. 이제 코호트 스터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일 집단 연구에 동일 집단 연구 모든 조건이 똑같은 사람들에 있어가지고서의 연구를 갖다 하는 거죠. 미국의 달라스에서 이제 만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낸 PRS의 최신호에 실린 논문인데 연구 방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미국에서 어떤 이제 군인들 커뮤니티가 있고 그 모여서 하는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이제 대상으로 이제 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고 보형물이 있는 사람과 보형물이 없는 여성 사이에 어떤 이제 결체적 질환 이걸 갖다 연구를 해보면은 상당히 좀 신빙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자,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동일 집단 연구에서도 상당히 또 이제 아주 많은 수는 이제 아니었지만은 유방보형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가면역 질환의 증상이 늘어나진 않았다. 그런 걸 갖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자가면역 질환이랑 병과 연관성이 있기는커녕 그런 증상 자체도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좀 특별한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서 나오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에서 유방수로 갖다 커버를 해준 건데 이거는 주로 유방암수 이후에 재건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미용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결과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보형물 수술하고 난 다음에 피곤해지고 뭐 의욕 없어지고 탈모가 생기고 뭐 여기저기 뭐 아프고 어떨 때 이런 어떤 증상들이 미용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신 분들한테 훨씬 많지 않느냐. 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미용 쪽이 많고 재건은 적어요. 자, 미국은 재건하고 미용하고 상당히 이제 격차가 좀 적어요. 재건이 되게 많거든요. 필요가 있어서 한 사람들은 그런 증상을 못 느끼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 아닌데 그냥 내가 해볼까 해가지고서 이제 했었던 이런 분들은 더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이제 많이 있다. 이거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리콘 보형물이 전신적인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하는 근거는 아직까지 전혀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비특이한 증상들, 나 여기저기 피곤해, 몸이 쑤셔, 뭐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것들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높아요. 이제 물론 이제 저의 의견이지만 BII 또는 SII라고도 하죠. 실리콘 보형물 병증. 자, 이런 어떤 증상들은 사실 실제하는 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럴 근거는 전혀 없고, 또 이제 그런 증상들은 사실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하고 이제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은 유방보형물 수술을 결정하는데 앞서가지고 자기 스스로 정말 이제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이제 이 수술을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느냐, 꼭 필요해가지고선 한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이제 수술하는 경우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제 이렇게 망설이다가 이제 남들 다 하니까, 또는 이제 뭐 누가 하라고 해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좀 떠밀려서 이제 그런 식으로 수술했을 때,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수술에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BII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제 의견은 이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의 논문을 갖다가 한번 간단하게 좀 이제 보여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